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에 출마하는 현직 강은희 교육감과 도전자 엄창옥 경북대 교수가 어제 나란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강은희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고요. 전교조 등 시민사회의 추대를 받은 엄창옥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대구 교육은 잠들어 있었다며 본질적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는 혁신과 창의 중심의 교육 정책을, 엄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복지 확충 등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다소 대비되는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학원 교습 시간 지정에서부터 학교 시험 빈도와 평가 방식,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까지 교육감 선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된 대구시 교육감 선거, 어느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다부터널 일대 교통량 많습니다. 터널 앞두고 지체되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금호 쪽 서대구 4.5km 앞둔 지점도 차간거리 바짝 당겨 이동 중입니다. 반대 현풍 방면은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중앙대로 대구역 지하차도에서 동침산 내거리 방면 삼익 아파트 앞 3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간 접촉사고 처리 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신천대로 이용하신다면 서대구 나들목 방향 긴 구간 정체 있습니다. 대봉교 지하차도 진입로 차량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수성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 지하차도 구간도 현재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동교 방향으로는 서대구 나들목 지나 염색공단 부근에서 교통량 몰리고 있습니다. 월곡로 월성내거리에서 남대구 나들목 구간도 정체 심하고요. 동북로 산격중학교 3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 지체와 정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흐린 날씨 이어지면서 포항과 경주 등 남부 동해안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5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대구 24도, 김천 25도까지 올라 낮 동안 활동량 많다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구와 경북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10일 오후에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6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이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고 있었는데 코너를 돌다가 넘어진 지게차에 깔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관련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는 이 중대재해법 1호가 될 전망인데요. 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는데 제가 이 시간마다 여러 번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이 현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깔렸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또 마련되지 않았고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좀 함께 작업을 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리 감독하는 또 사람이 있었는지도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이렇게 쓰러지거나 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작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기업체에서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어제 그 대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이 훼손된 현수막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오전 그 수성구 수성시장 내거리에 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내건 현수막 한 장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회 명의로 설치된 이 펼침막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 문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인쇄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 얼굴 부분을 붉은색 액체로 수차례 칠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 대구시당은 문 전 대통령의 퇴임에 맞춰서 지역 여러 곳에 비슷한 내용의 펼침막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고소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구시장은 그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이날 어제 오후 1시 30분쯤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훼손된 현수막은 철거한 뒤에 다른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얼굴에 대한 훼손인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에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일단은 적용해서 수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수성서 관계자는 현수막이 발견된 장소가 도심이기 때문에 그 CCTV 등을 통해서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물 손괴 등의 혐의가 그렇습니다. 일단 적용되나 혐의는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주유소의 3분의 1 가량이 이 경유 판매 가격이 휘발유 판매 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를 살펴보면 이 대구 지역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919원으로 이 경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912원. 이라서 지금 불과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7원 정도 비싸거든요. 예.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이 경유 가격의 오름폭이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보다 더 가파른 상황인데 이 조만간 대구 지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경유 가격이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구에 있는 330개 주유소 중에 120곳이 이미 경유값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경유 가격이 더 싸잖아요. 왜 더 네. 비싸졌을까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유 차량이 많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또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산 수입이 이 전쟁 장기화로 사실상 막히면서 이 수급의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네. 여기에다 더해서 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이 경유 가격 역전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달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30% 정률로 내렸는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약 247원, 경유는 174원 줄었습니다. 네. 이 인하액이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큰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전쟁으로 인한 영향력이 가장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뭐 자가용을 모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예. 이 생업으로 자동차, 화물차를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부르죠.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그 대구에서 관련 신고가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배나요? 그렇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그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가 모두 685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걸 이제 하루로 환산하면 한 하루 평균 3.6건 꼴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접수된 신고가 132건이었는데 이거 비교하면 이제 5배 이상으로 는 겁니다. 네. 경찰은 신고 사례를 조사해서 그 149명을 모두 입건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또 사안이 심해서 구속까지 했거든요. 구속된 사례를 보면요, 그 50대 남성이 지난 1월 그 헤어진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는 그 스토킹을 했다가 이 접근 금지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 또 피해자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구속까지 됐고요. 또 한 30대 남성은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을 협박해서 유치장에 구금 조치까지 됐는데 나온 뒤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했다가 입건이 됐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서 신고가 늘었다면서 이게 스토킹이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서대구역과 대구 4차 순환로 신설 구간
중외곽 순환도로가 이제 개통한 지 한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역 간의 소통과 물류가 좀 활발해지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좀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가 컸었는데 이 한 달 성과와 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이면 서대구역으로 향하는 방문객 수가 4,000명 정도에 육박을 하고요. 이 4차 순환로의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4만 6천여 대로 집계가 되면서 이 개통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전은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게 서대구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600여 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거든요. 이게 고가철도공단이 예상했던 하루 이용객이 6,162명인데 이게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 40% 수준인 겁니다. 네, 이용객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서대구역의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로는 일단 그 고속열차인 KTX와 SRT의 운행 횟수가 좀 많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서대구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가 28회, 서대구와 그 수서역을 오가는 SRT가 10회 등 해서 이제 하루 38회 정도 운행이 되는데요. 네. 이게 동대구역과 비교하면 좀 많이 낮은 겁니다.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고속열차가 상하행선 합해서 260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체의 한 14.6%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또 동대구역과 달리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점도 이 서대구역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에는 현재 그 9개 시내버스 노선이 정차하는데 이 동대구역이 27개 노선이 정차를 하거든요. 네. 여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수준인 거고요. 특히 동대구역은 지하철 1호선이 좀 정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시에 도착할 수 있다. 이제 정시성이 좀 확보되는데 서대구역은 지하철이 일단 없고요. 또 출퇴근 시간이면 볼리네거리에서 서대구역 구간이 이제 교통 혼잡이 좀 심한 편입니다. 또 택시나 승용차로는 이게 서대구역의 도착 시간을 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월배나 진천 또 대곡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 오히려 예. 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거든요. 예. 이렇게 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비율이 높은데 주차 공간이 또 부족합니다. 그러다 부족하죠. 네, 그래서 주말이면 일대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성과 또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접근성에 있어서는 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서대구역에서부터 죽전내거리, 볼리내거리, 확산공원, 달서구청, 이 상인역까지 연결하는 트램 노선이나 다른 노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다 주차 공간 확보 문제도 현재는 이 서대구역 주차장이 총 220면에 불과하거든요. 네. 우리 동대구역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시가 서대구역 광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서대구 내거리 일대 부지가 올해 중에 대구시로 편입되면 서대구역 광장으로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이 승용차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이용객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시설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용객이 좀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 역산의 상업시설을 운영할 업체를 좀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코레일 유통이 기준 매출액을 10%좀 감액해서 3차 공고까지 냈지만 이 면적이 넓은 데다 아직 이용객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업체가 지금 없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대구역 내에 이제 상업시설이 그 편의점하고 빵집 정도가 좀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 코레일 유통 측은 한 차례 더 모집 공고를 낸 후에도 입점 업체가 없으면 다른 활용 방안을 좀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4차 순환로는 어떻습니까? 네, 함께 완전 개통을 했는데 도심 속의 교통 혼잡 개선 효과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애초에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서 이 산업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산업 물류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합니다. 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운행한 화물차가 전체 통행 차량의 이 12.2%인데 네.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4월 화물차 통행량은 전체 차량의 이 5.8%에 불과합니다. 이 승용차와 경차 통행량이 이 전체의 94.2%를 차지했거든요. 네. 실제 달서구 성서산단과 이 달성군 국가산단 등이 인접해 있는 다산아들목의 하루 통행량이
이 1,000대도 안 돼서 10개 요금소 가운데 가장 적었고 인근의 이 북달성, 북다사를 합쳐도 이 전체 21.5%에 불과했습니다. 이 반면에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는 이 북구 영경과 동구 파군제 두 곳의 통행량이 전체의 32.3%나 되면서 네. 이게 물동량 해소보다는 출퇴근용 도로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애초 예상했던 산업 물류용이 아니라 출퇴근용 도로로 많이 활용이 되고 네. 있다는 그런 분석이군요. 개통 초기에도 안전 문제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 4차 순환도로는 그 일반 고속도로보다 좀 갓길이 좁아서 그 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대구 4차 순환도로의 갓길 폭이 2m로 일반 고속도로의 3m에 비해서 한 1m 가량 정도 좁기 때문에 갓길 정차 시 2차 사고 발생 비용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실제 개통 후 2주간 발생한 교통사고가 이제 3건인데 이 중에 한 건이 갓길 정차 사고였거든요. 그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전광판과 그 통합차로 제어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전방 교통 상황에 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네. 이 갓길 문제 외에도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 교통 표지판이 좀 혼란스럽게 설치되어 있다는 불만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습니다. 네, 갓길이 좀 좁군요. 이 네. 부분에. 예, 그리고 교통 표지판이 좀 혼란스럽다. 여기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천영길 기자 외곽 순환도로 자주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어떻던가요? 제가 이 경북 지역을 다닐 때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이 동명에서 저희 집이 이 동구 쪽이다 보니까 이 파군제 IC 나들목을 자주 이용하고요. 또 우리 백 기자님과 같이 혁신도시 쪽에서 축구를 하는데 아하. 거기에서 마치고 나오면 이 또 파군제까지 이 오는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환도로로 진입하면서 고속도로와 이게 구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금 정산을 좀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도 좀 겪었습니다. 예, 요금 문제도 한 차례 제기된 바 있잖아요. 네, 국내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대부분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또 왕복 4차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 이 도로공사는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요금을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대구 4차 순환도로는 이 2차로와 유사한 이 80km로 제한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왕복 4차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50% 할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연구도 나온 바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유무료 구간이 혼재돼 있고 이 서변동에서 파군제 구간 통행료는 1,100원인 반면에 민자도로인 범안로의 통행료가 600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민자도로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있다. 거주지에 따라서 통행요금 차이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해결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대구 역사와 4차 순환도로 개통 이제 한 달 됐는데 아직은 보완할 부분이 좀 많아 보이네요. 네, 저는 뭐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현재 수준이 뭐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이게 좀 사실 한정된 예산에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이 교통망이나 또 주차 공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수요에 맞게 확보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용객들의 수요 조사도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맞게 해서 좀 당초 계획을 수정을 하더라도 이 내실 있게 앞으로 이제 시설을 좀 완성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앞으로 전망은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그 서대구역을 허브로 해서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경북 등 다른 지역까지 좀 아우르는 철도망이 좀 갖춰질 예정이거든요. 네. 그 당장 이제 또 앞으로 몇 년 뒤에 통합신공항 개통되면 또 이용객이 많이 늘 수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환승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겠고요. 더불어 이제 대구시가 좀 주안을 하고 있는 게 서대구 역세권 사업인데 이 서대구 사업 역세권 사업의 성공 여부도 이런 그 활성화에 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에 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저는 뭐 4차 순환도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지금 화물 물동량이 많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달성군의 국가산단에 입주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2차 도로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제대로 진입하거나 이 갓길에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이 공간 마련도 앞으로 꾸준히 좀 설계해야지 안전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예술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또 학생들이 자신만의 재능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구 학생 예술 창작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안세진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4월에 대구 학생 예술 창작터를 개관했는데요. 서구의 옛 서진중학교 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디어, 메이커, 수학 등을 예술과 연계한 예술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수업, K컬처 크리에이터 수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우리 옷 한복을 입고 뉴스를 제작해보기도 하고 설치미술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민요를 편곡해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 라디오를 제작하는 수업에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 소리로 만나보시죠. 3, 2, 1 오프닝 켤게요. 팝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K-팝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알리는 음악입니다. K-팝을 알리기 위해 K-팝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저희와 쇼미더 KR이랑은 현대시대의 걸맞게 서양 악기로 비트를 만들어 리메이크한 음악입니다. 외국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K컬처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K-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오전에 쇼미더 조선팝이라고 해서 아리랑, 군밤타령과 같은 국악곡에 자신만의 비트와 악기 반주를 넣어서 협력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듭니다. 그 음악을 아이들이 직접 보이는 라디오로 대본을 작성해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 전일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이런 장비를 만져보고 직접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에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본인 스스로 알릴 수 있다. 내가 오전에 만들었던 K-팝이 정말 좋은 음악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더 오래 하고 싶다라는 반응으로 마치게 됩니다. 목소리가 좀 애뜬데 아까 학생이 몇 학년, 초등학생, 중학생인가요? 네,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주로 참여하는군요. 이렇게 직접 방송 진행도 하고 또 미디어 제작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학생들이 참 재밌어 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들 모두 아이들이 직접 편곡했고요. 방송 대본도 아이들이 함께 작성하고 방송 기기도 다뤄보고 또 보이는 라디오를 위한 촬영기기 조작까지도 모두 아이들이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미디어 제작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한편 편곡 과정에서 음악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특별한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전하는 소감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먼저 국악곡 편곡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 방송 진행했어요. 메인 아나운서 할 때 오프닝이랑 자유 프로그램이랑 클로징 맡았어요. 조금 어렵는데 재밌었어요. 방금은 라디오에서 아나운서 해가지고 그 만든 음악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초대 손님을 맡았어요. 음악을 소개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노래 맡아서 춤도 춰봤어요.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해보고 나니까 즐거웠어요. 들어갔을 때는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헤드셋도 끼고 소리도 좀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낮아서 괜찮았어요. 친구들과 협력하여 대본을 만들어서 방송을 한다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학교별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현재는 학교별로 신청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방학과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예술 융합 교육을 또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또 학생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학생예술창작터 강정일 장학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구 학생예술창작터는 관내의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에서의 배움을 확장하고 학교 밖의 예술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 융합 교육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현재 초, 중, 고 학급 및 동아리의 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융합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향후 파일럿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술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과 후 심화 프로그램, 주말 학생 설계형 공모 프로그램, 방학 중 예술 꿈 키움 및 진로 연계 프로젝트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 예술융합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교실과 교과를 넘어 마음껏 상상하고 즐겁게 도전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융합 체험 활동을 통해서 미적 감성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창의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 예술창작터는 이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융합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진 자신만의 재능을 이곳 대구 예술창작터에서 쑥쑥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흐린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 주말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